이해된 거 맞죠? 자, 광운대 2021학년도 3교시 2번 문제. 실수 AB의 값이 0이 아닌 K에 대해서 두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1번, 2번을 만족했을 때 1번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조건과 실수 K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조건도 구하시고 K 값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나 보지? K 값들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해집합이 같을 조건을 구하세요. 문자의 개수가 좀 다해서 되게 많은 것 같다. A, B, K 3개. 그리고 X라는 문자는 방정식. 일단 1번부터 해결합시다. 1번은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라는 보장이 어딨죠? 그럼 A는 몇 차 방정식이죠? 1번은 몇 차 방정식이에요? K의 값이랑 B의 값이 똑같을 때와 다를 때를 이제 가정해야 되겠네? K의 값이 B랑 똑같다고 한다면 손이 얼었다. 죽게 있었다니. K하고 B의 값이 똑같다면 1차 방정식인가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2AK 마이너스 2. 이 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할 생각인데 또 가정해야 되는 거네. A라고 근이 한 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A의 값이 빵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A는 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A는 빵이 될 수 없어요, 당초에? 그럼 A는 빵이 아닌 거니까 K의 값이 빵이 될 수 없죠. B가 빵이 아니니까. 아, 그런가? A, B가 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빵이 아닌 실수 K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럼 A가 빵인 경우를 가정해 봐야 되겠네. A가 빵이라면 해가 어떻게 되죠? A가 빵이면 해는 무슨 힘이 맞나요? 우리가 찾는 건 해가 한 개인 걸 찾기 때문에 이건 아니네요. 하지만 A가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K의 값도 빵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AK분의 1이 되는 건가? 그때는 해가 한 개인가요? 근데 그때 뭘 구하라고? A 값이 빵이 안 되면 K의 값이 누구라고? K는 B라고? A가 빵이 아니면 해는 한 개고 그때 K의 값은 그냥 B라고요. 두 번째, K의 값이 B가 아니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 값을 계산했습니다.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이 값이 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K는 B가 아니야. K는 B가 아니면은 이 값은 빵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냥 하는 게 거야? 그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B 여기서 K의 값들은 지금 이건 중근인 거죠? 이 상황일 때 X의 값은 중근입니다. K의 값, 의 값은 근각의 관계에 따라서 A 제곱분의인가요? 그때 A 조건을 구하라고 A 조건? A는 빵이면 안 되지. A가 빵 돼버리면 K의 값은 B가 돼버려? 그럼 이 조건이 모순이야? 그럼 A가 빵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럼 A라는 조건은 이거면 충분한 거네. A는 0이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모두 만족하는 거네. K의 값, 합의 값을 구했는데 지금 K의 값은 이때도 지금 K의 값이 될 수 있고 이때도 K 값들이 두 개의 값들 합인 거죠. 그때 모든 K 값들을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 플러스 A제곱분의 2의 값이 모든 K 값들 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1번과 2번의 해집합이 같을 조건을 뭐라고? 해집합이 같다.
첫 번째 경우에는 K의 값이 원래는 B였을 때 1차 방정식이었지. K의 값이 B였을 때는 첫 번째 1번의 근은 마이너스 AK분의 1이었나? 근데 두 번째 건 2차 방정식이 확실하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 한 개로 똑같으면 중근이면 같은 거지. 근데 K하고 B가 똑같으면 근이 누군데요? EX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AK? 그럼 이때는 근이 뭐뭐 있는데요? 빵 또는 그러면 두 개는 근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두 개는 얘는 근이 한 개지만 얘는 근이 두 개일 수밖에 없나요? 이게 첫 번째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K라고 하는 값이 B가 아니라고 한다면 1번에서 방정식의 근이 1번에서는 식 자체가 중근이었나? 중근이었는데 K가 B가 안 똑같았을 때는 2차 방정식의 값, 1번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값은 그냥 이거 써야 되겠다. K-Bx의 제곱 플러스 2AKX 플러스 2는 빵이라고요? 얘가 중근을 가졌죠. 그 중근과 똑같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가 네, 1번이 1번 문제에서 실근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말이지? 애초에 그냥 방정식 1이 한 개의 실근을 가지고 했을 때 조금 됐고 두 번째 건 3번. 나 지금 2번 푸는 건데 1번과 2번이 해집합이 똑같다며. 근데 1번이 저 문제에서만 실근을 가지도록 말하고 저 위에는 중근인지 이 두 개인지 1번이 1차 방정식으로 근이 한 개일 때하고 1번이 2차식으로서 근이 중근을 가질 때하고 네 말은 두 개 근을 가질 때 2번식이 근이 두 개 있을 건데 근이 두 개라고 해도 그 두 개 근이 똑같을 때 그러면 중근이 아니어도 애당초의 두 식이 똑같은 식이면 된다고요? 똑같은 식이 되려면 K-B의 값이랑 2가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도 그럼 똑같아지는 건가요? 그럼 두 근이 똑같으려면은 그냥 이 조건이 답인 것 같은데? 이러면 해 집합은 서로 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K하고 B의 값은 당연히 여기에 이미 K하고 B가 똑같지 않다는 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요것만 답으로 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수상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사이값으로 표현해야 되나? 첫 번째 거는 로그 2의 10분의 2 이항해주면은 1 로그 2의 B 사이값인가요? 절대값이 작으니까 1 로그 2의 B는 로그 2의 B분의 2 얘는 마이너스니까 로그 2의 근데 어차피 A, B의 값은 자연수고 진수 조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그 2를 떼버려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 A, B의 순수상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A의 값 5B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A, B 고백값은 20보다 작다고? 이럴 수 있는 순수상 개수를 구하세요. A부터 가정할까? B부터 가정할까? 만약에 B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20까지? B의 값이 2라고 한다면 A의 값은 10부터인가요? 2였을 때는 10 하나밖에 없어요?
A가 3이 되면은, B의 값이 3이 되면 15보다 커야 되는데 15 곱하기 3이면 이미 45예요? 없어요? 이제 B의 값이 더 커지는 값들은 아예 존재할 수 없나요? 이된 거 맞아요? 그럼 따라서 다해서 몇 개 있다고요? 17개? 다음 페이지로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문제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 이런 식을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계식을 만나면 항상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관계식이 좀 특이한 점은 부등식으로 좀 표현했기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풀었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방정식으로 줬는데 이건 부등식입니다. f한테 빵 대입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fx의 값이랑 도함수의 값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gx의 값을 특정한 녀석을 준 다음에 극대값은 a에서 극대값은 구할 수 있겠다. 그때 fx하고 gx가 x는 0하고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 도함수의 값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0대2 반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네모에다가 x한테도 0을 대입하고 y한테도 0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둘 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값은 f0, 우변값은 f0 플러스 f0 마이너스 1인가요? f0 값 소거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f0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근데 조건에서 f빵의 값은 1보다 같으니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녀석의 값은 f빵의 값 1인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에서 도함수도 구하고 원래함수도 구하라며? 그럼 도함수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럼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는 알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가요? 그래서 y한테 h의 값을 대입하고 그 말 서술한 다음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다 보니까 이항해주면은 fx 플러스 h 빼기 fx는 fh 빼기 xh 빼기 1의 제곱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네?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h 마이너스 xh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f빵의 값이 누구라고? f빵의 값 1이라고?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빵 플러스 h 빼기 1의 값까지 여기는 1 있잖아. 상수항에는 1의 값까지 포함해서 f빵이라고 썼고요. 나머지 건 따로 쓸 생각입니다. h분의 이거의 극한값을 조사해 보려고요. 앞에 건 f'빵인가? 근데 f'빵의 값은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은 h 약분하고 빵 대입할 거잖아. 그럼 플러스 2x만 남아요? 근데 이게 부동식인 게 좀 걸리적거린다. 그죠? 음, 그럼 사이값으로 크거나 같은 게 있으면 작거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거나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여기까지 얻은 거잖아. f'x의 값이 2x 플러스 1보다는 커나 같다 얻은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난 이것 좀 필요하거든. 이런 말만 할 수 있다면 확정할 수 있죠. f'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저 부등식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등식을 어떻게 결정하냐? 될까?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x값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고 y값 대신에 마이너스 h를 대입할까? 그럼 그렇게 대입하면 뭐가 되는데? 왼쪽은 fx인가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항해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f x 플러스 h 플러스 f 마이너스 h. 지금까지 맞죠? 그 다음이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xh 마이너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이항해 주면은 fx 플러스 h의 값은 작거나 같아요? fx도 이항해 버릴까? 이건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 이항해 주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그 다음 이것도 이항해 주면은 가로 속에 있는 건 제곱하면 다 플러스죠. 앞에 마이너스 녀석 이항했더니 플러스 xh 플러스 h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인가요? 이걸 사용하려고요. 왜? 작거나 같다는 걸 필요했으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또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거나 같습니다.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이 우변값을 쓰면 되나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플러스 xh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되신 거 맞죠? 이걸 변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모 문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h분의 f 마이너스 h 여기도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지금 부호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 마이너스 1값만 여기다 쓰려고요.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h분의 이걸 묶어서 쓸게요. xh 플러스 h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h 플러스 h 제곱만 남나요? 아까랑 똑같은데 1의 값만 끄집어냈고 남은 거 썼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어디? 아, 분모에 그렇지 마이너스 h분의였지? 그럼 이건 플러스인가? 자, 이제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앞에 거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h 똑같으니까 f 프라임 빵이에요? 이제 뒤에 거의 극한값 구하려고요. 아이구야, h 하나씩 약분해야 되잖아. h 하나씩 약분해도 여기 있는 것들은 h를 다 가지고 있나? h 제곱하고 h 4제곱이니까 그럼 이거는 h 대면 빵이네.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x만 남아요? 뒤에는 h는 빵 대만 빵이니까 그래서 지금 얻은 녀석은 f'x의 값이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x의 정체가 2x 플러스 1이고요. 적분했더니 fx의 값은 근데 빵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다 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요게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 gx의 값이랑
fx의 값으로 둘러싸여진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gx가 더 위에 있는지 포물선이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난 gx의 그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gx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에서 극대라고 하니까 1값에서 1보다 작을 때 양수였는데 1보다 클 때는 음수인가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x의 값이 1에서 극대. 따라서 a의 값은 1입니다. 서술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1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면적을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넓이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수함수, 이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우리가? 이거 그림 그려보려고. 그림을 그려야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대충 0과 1 사이는 숫자 대입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여기다 0 대입했더니, 그리고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이 함수의 값은 0과 1 사이에서 범위에서 양수인가요? 그럼 증가하는 거죠? 근데 포물선이 fx라는 포물선이 0 대입했을 때 1이라고요? 그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은 1 대입했을 때는 3으로 커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이차함수가 더 위에 있고 지수함수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포물선에서 얘를 빼자고요. 되신 거 맞죠? 앞에 있는 포물선 적분은 1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적분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의 x승분의 x의 값은 적분을 해야 되는데 u' 값은 지수함수 v의 값은 x라고 적었습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미분했더니 1입니다. 그랬더니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적분 결과가 마이너스 x2의 마이너스 x승이랑 적분했더니 그러면은 적분 상수는 일부러 안 썼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승. 자, 앞에 거는 지금 3분의 1 x의 세제곱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뒤에 건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지 지금. 그럼 플러스 여기다 이것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네 쓸 때 니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1 대입했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못하겠어요.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1인가? 그 다음에 1 대입했더니 2의 제곱분의 2분의 2 빵 대입했더니 다 지워지고 빵 대입했더니 1 그럼 6분의 5 플러스 2분의 2의 값이 답이네요. 여기까지 하면 광운대 문제는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할 거는 덕성여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덕성여대 프린트 오늘 드린 거 펴보세요. 덕성여대는 문제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수진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신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갔더니 시험 문제 만만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되게 시험 대신 봐줄까요? 야장하고?
자, 다음에 포물선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덕성여대 모의논술입니다. 포물선이 있고 이 포물선이 P점의 좌표는 A, A 제곱이 P점인데 P점의 좌표에서 포물선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선하고 접선 자체를 y는 a제곱이라고 하는 직선 상수함수를 접는 손에 접은 게 L2입니다. L1값이 접힌 게 L2고 L1하고 L2는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일 것 같습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 P점은 A, A제곱은 똑같은 점을 지납니다. L3라고 하는 선은 L2라고 하는 녀석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이 Q점인데 Q점에서의 접선이 L3입니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적분하는 거 C를 기준으로 범위 쪼개서 적분하는 거, 세 번째 건 두 곡선 사이 넓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L1, L2, L3의 직선의 방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1도 아니네. 1-1번 문제로 왔습니다. L1 값 구하고 있습니다. L1 값은 지나는 점의 좌표가 A제곱, A, A제곱을 지나고 있고요. 기울기 값은 접선의 기울기가 2x에서 2a가 기울기입니다. 그 식만 좀 정리해 쓰세요. 마이너스 a제곱인가? 그 다음 L2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L2의 값은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L2는 L1과 대칭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a라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제곱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L3의 값을 구하려면 내가 필요한 건 이 Q점 좌표가 필요한 거죠? Q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L2의 값이랑 포물선을 연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x제곱과 L2의 값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3a제곱의 교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수식만 쓰지 말고 말로 설명하셔야 돼요. Q점은 L2와 포물선의 교점이므로 이렇게 쓰시고 푸는 게 낫겠습니다. 인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교점 좌표로서의 Q점 좌표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a, 9a제곱인가요? 포물선에 대입했더니 이 점을 지나면서 L3의 값은 기울기 값이 누구지? 마이너스 3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냐고요? 뭘 고민해요 도대체? 네, 마이너스 6a죠? 2x한테 대입했으니까요. 자,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8a제곱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9a제곱 세 개선은 다 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포물선과 L2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영역의 넓이는 또 S1이라고 그리고 삼각형 PQR에서 A를 제한 영역의 넓이가 B입니다. S1분 S2의 값이 필요합니다. A라는 영역은 여기가 지금 A라는 영역입니다. A 영역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기 쉽잖아. 마이너스 3a부터 A까지 포물선이 아래 있나? 직선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9a제곱이라는 L2 구하는 거지. L2의 값이 위에 있으니까 L2가 누구야?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제곱에서 포물선을 빼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의 근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a하고 a가 근인가요? 그럼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최고참 계수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참 계수 뺀 녀석의 값은 4a 약분했더니 3분의 30a 세제곱인가요? 이게 S1이라고요? 근데 S2의 값이 필요합니다. S2의 값을 구하려면 S2의 값은 지금 여기 아래 넓이거든.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S1 값을 빼준 게 우리가 찾는 값이죠.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 삼각형 넓이를 먼저 주고 가냐? 직선에서 직선 빼서 접근할까 그냥? 내가 지금 R점의 좌표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R점 좌표부터 구합시다. 그러니까 이 선을 갖다 구할 생각입니다. R점을 구하려면 L1과 L3의 교점인가요? L1과 L3의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두 식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더니 8ax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8a제곱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a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선을 R점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 구하려고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중인데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S1 플러스 2죠. 적분은 마이너스 3a부터 마이너스 a까지 L2에서 L3 빼겠습니다. L2에서 L3 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는 L2에서 L1을 빼야 돼요. L2에서 L1을 빼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a제곱인가요? 2ax의 제곱 12a제곱 x 마이너스 2x의 제곱 4a제곱 x 기함수니까 이거 적분 안 해도 되는 거였네? 맞죠?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a 세제곱 아니다 플러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세제곱 마이너스 10a 세제곱 마이너스 3a 대입했더니 18a 세제곱 마이너스 36a 세제곱 마이너스 18a 세제곱 a를 대입했더니 4a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4a 세제곱 몇이야 그러면 16a 세제곱인가요? 16이면 3분의 48? 내가 S2의 값이 궁금합니다. S2의 값은 방금 구한 이 값에서 얘를 빼야 돼요. 3분의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S1분의 S2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나누기 했더니 16분의 32만 남아요? 2? 이거랑 유사한 문제도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9학년도 모의논술이거든, 덕성여대.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 또 나오는 것 같아. L1과 L3의 값이 수직이라고 하고 L1의 값이 X축과 이론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L1의 기울기가 2a였나? 그 다음 L3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a였나? 두 개 고백값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a 제곱의 값은 12분의 1이죠? 그럼 a라고 한 녀석의 값은 양수의 값이었나? 145면의 점이었으니까 a 값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1이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하라고? 그럼 L1이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기울기인가요? 탄젠트 세타의 값이 2a였나 아까? L1의 기울기? 근데 거기다가 2루트 3분의 1의 값을 대입했더니 루트 3분의 1이어서 세타 값이 누구라고요? 문제가 되게 쉽네. 100%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학교는? 수진아 자신을 가져. 너 혼자 특혜야 지금. 덕성여대는 요 정도 수준이면 무조건 100% 합격하는 거 아니야? 100점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 빨리. 어느 농장의 토끼의 개체 숫자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달 초에 새로 태어난 토끼 암수 한 쌍만 있습니다. 이때 한 쌍만 있었는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이 된 토끼는 번식이 가능합니다. 번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짝짓기를 했다고 해서 새끼 낳는 거 아니잖아. 바로 낳는 거 아니지? 번식이 가능한 토끼 암수 한 쌍은 매달 말에 토끼 암수 한 쌍을 낳습니다. 그럼 2월 초가 되면 여전히 한 쌍인가? 근데 이때는 번식이 가능한 거지. 번식이 가능한 거고 번식이 가능한 얘네가 번식을 했어. 근데 새끼는 2월 말에 새끼 낳는 거야 안 낳는 거야? 번식이 가능한 토끼 암수 한 쌍은 매달 말에
아이씨, 임신기간이 얼마인지 안 알려줘? 2월 말에 한 쌍이 세 쌍을 낳기 때문에 2월 말에 네 쌍이 되는 건가? 아이씨, 가능하긴 한데 2월 중에 짝짓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3월 달 중간에 원래 낳아야 돼. 그런데 3월 말에 매달 말에만 새끼를 낳는다고? 그럼 상황이 이런 거구만. 2월 말에 교배를 한 거야. 2월 초에 임신이 가능한데 2월 말에 교배를 했지. 그리고 3월 말에 처음 새끼를 낳아. 음. 1 초에 교배를 한 1일에 2월 1일에 교배하면은 내가 지금 네이버 찾아보니까 30일에서 32일 정도가 임신 기간이라고 하거든? 토끼가? 그걸 알고 저를 풀진 않죠. 그걸 생각하고 아니야. 선생님 맞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말의 상황이, 설명이 좀 부실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런 것 같아. 2월 초면은 임신은 가능해. 가능하지만 짝짓기를 미뤘어. 그래서 2월 말에 첫 교배를 했고 그리고 3월 말에 새끼를 낳는 것 같아. 2월 말까지도 한 쌍 있는 것 같아. 근데 3월 말이 되면은 이때 교배한 한 쌍이 세 쌍을 더 낳아가지고 네 쌍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한 쌍은 새끼를 낳자마자 또 교배를 해. 얘네들은 또 교배를 해서 4월 말이 되면은 얘네들은 또 새 쌍을 또 생산해내. 원래 지네들 존재하고 새 쌍을 새로 생산했어. 하지만 얘네들은 생산하지 못해.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인제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들어섰어. 이해된 거 맞아요? 그리고 5월 말이 되면은 얘네들은 자기 자신들은 한 쌍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또 새끼를 낳았어. 하지만 얘네들은 새끼를 못 낳아. 여전히 새 쌍이야. 하지만 얘네들은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이제. 아니,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한 달 뒤면 임신이 가능하고 두 달이 경과했으니까. 두 달이 경과했으니까 새끼를 낳아서 9쌍이 되는 거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A1의 값은 한 마리? A2의 값은 한 쌍? A3의 값은 네 쌍? A4의 값은 몇 쌍이야? 7쌍? A5의 값은 16쌍? 그렇게 5개는 구했어. 근데 AN에 대해서 수학적 정의, 수학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수열 AN 값을 정의를 쓰세요. 점화식 세우라는 얘기야. 귀납적 정의는. 점화식은 n번장과 n-1번장, n-2번장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식. 그러면 n-2번째 말에 요만큼의 토끼가 있었을 거야. 근데 n-1번째 말에는 얘네들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어. 그런데 얼마가 태어나는 거지? 어이씨, 어떻게 조총을 어떻게 표현해? n번째 말에는 요만큼의 토끼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할지 이거를? 여기는 4가 뭐였냐? 4의 값은 최초의 한 마리가 첫 번째 달에 태어났던 애들이 첫 번째 달에 있던 애들은 3배가 되는 거고 그 전 달에 있는 건 그냥 나오는 거야? 이거 7마리인 거는
두 번째 달 마지막에 있던 애들은 3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달에 있는 거는 그대로 오는 건가? 그 다음에 16의 값은 여기는 4마리는 3배 주는 거고, 아닌가? 4마리는 3배 주는 거고 7을 더하는 건가? 그러면 12 더하기 7이면 19가 나와야 되는데 왜 19가 아니지? 이 한 쌍이 세 쌍을 낳았고 이 세 쌍은 그대로 있고 이 세 쌍은 9쌍이 됐으니까 16쌍이 되는데 여기서 안 되네. 헷갈려. 왜 19쌍이 아닌 거야? 삼, 4, 12, 3, 토끼의 개체수. 아, 말이 아니지. 다음 달 초나 다음 달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다시 해. 뭔가 찝찝해. 한 쌍이 있었고 한 쌍이 있었는데 세 번째 달 초에는 지금 여기서 매달 초라고 얘기했거든. 2월, 이런 말이 되네. 내가 여기서 말로 끊었으니까 문제 생기는 거구나. 지금 처음에 데려온 한 쌍이 있었는데 그 한 쌍은 2월 초에 교배가 가능했고 2월 초에 새끼를 낳았어. 이때 새끼를 낳았으면 2월 말에 새끼를 낳았을 거고 2월 말에 새끼를 새 쌍을 태어났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3월 초에는 요만큼 토끼가 있어요. 근데 4월 초가 되면 얘는 새끼 낳을 수 있는데 얘는 새끼를 못 낳는 거지. 그러면 얘는 새끼를 낳는 거니까 지 자신도 있고 새로 태어난 것들도 있으니까 4쌍이 있다고 할까? 그리고 원래 있던 애들은 새끼를 못 낳아. 5월 초가 되면은 여기 있던 4마리는 4쌍은 아이씨 헷갈려. 1 플러스 3 플러스 3으로 하자. 맞지? 1 플러스 3 플러스 3 7. 그런데 여기 있던 하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새 쌍을 낳았는데 이 새 쌍은 못 낳아. 그냥 살아있을 뿐이야. 얘네가 한 쌍이 세 쌍씩을 변하는 거지. 그럼 4배야 되지. 3배 하는 게 아니라. 9쌍이 되는 게 아니지. 낳은 건 9쌍이고 지들도 살아있지. 죽은 애들 없으니까. 요걸 아까 잘못했네. 이건 4배야 되겠다. 그러면은 12하고 7 더하면 이건 19가 맞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첫 번째 값은 1이고 두 번째 값 1이고 세 번째 거는 4, 네 번째는 7, 다섯 번째 값은 19인데 이 다섯 번째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그 전 단계 했던 애들은 그대로 쓰나? 그리고 이 녀석만 4배를 준다? 아직도 안 맞네. 누구를 4배해야 되는 거야? 3배? 3배? 전 단계 거에서 새끼 낳는 애들을
앞에다 쓰고 새끼 못 낳은 애들을 뒤에다 썼으면 헷갈리지 않았을걸. 이 숫자 첫 번장부터 19번장은 똑같은데 쓸 때 이렇게 쓸걸. 이 한 쌍은 원래 그대로 생존하는데 새로 태어난 애들이 있는 거지. 이 한 쌍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애들은 옆에 따로 쓸 거겠나 보다. 새로 태어난 애들. 그런데 이 한 쌍은 지네도 살지만 새로 태어난 애들은 세 쌍이 태어났어. 근데 새로 태어난 세 쌍은 여기다 쓸걸.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왔어. 살아있는 애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애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임신이 가능한, 출산이 가능한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곱하기 4를 하면 되나? 그지? 얘네들은 출산할 수 있는 거잖아. 출산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돼. 자기 자신들하고 새로운 새 쌍씩이 다 태어날 거니까. 그리고 이 새로 태어난 세 마리는 새끼를 못 낳는 거지. 그래서 19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점화식을? 여기는 4개한테는 이 4개한테는 몇 배 한 거야? 4배 한 거야? 그런데 이건 3이 그대로 오는 거잖아. 아니지. 3만 추가되는 게 아니지. 어이씨, 왜 내가 헷갈리지, 왜? 지금 얘네들은 모두 다 출산이 가능해. 출산이 모두 다 가능하니까 쟤네들은 자기 자신과 새로 탄 애들까지 4배를 해줬어.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탄 애들은 출산이 불가능해. 새로 탄 애들은 요게 지금 새로 태어난 애들인 거지. 그거를 이것도 적용해 볼까? A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4 값 7은 두 번째 달 초에 태어난 애들은 새끼를 여전히 낳을 수 있는 거지. 걔네들은 4배를 해주고 여기서 이 마리수를 빼준 애들은 새끼를 못 낳아. 새끼를 못 낳으니까 애들만 생존해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대입하면 7이 나오나? 4 곱하기 4 더하기 3이어서 7 나오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결국 이렇게 점화식을 세울 수 있다고. A4 더하기 3A3이고 얘는 A3 더하기 이런 점화식이 생기겠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점화식은 귀납적 정의는 AN 값은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그대로 그리고 그 전 단계에 있던 녀석의 값은 3배. 그 다음 녀석은 BN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BN 값을 구하려면 3n승으로 나누게 해야 되나요? 3n승으로 이 점화식을 3n승으로 나누게 해보겠습니다. 3n승으로 나누게 하면은 좌변값은 3의 n승분의 an, 우변값은 3의 n승분인데 3분의 1로 묶어주려고요. 그럼 3의 n-1승분의 an-1인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의 n승이면은 3 하나 약분되고 3의 n-1승이 분모일 건데 3으로 묶어줬더니 3의 n-2승분의 an-2인가요? 제일 첫 번째 건 bn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뒤에 것들은 bn-1, bn-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bn의 점화식이네요. 되신 거 맞죠? 보통 점화식을 얘기할 때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거 첫 번장, 두 번장 정도 알려줘야 되는데 첫 번장의 값이 누구지? 3분의 1이야? 두 번장은 5분의 1이에요?
첫 번째 값은 3분의 1이고 두 번째 값은 9분의 1인 것 정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야 여기다 적용했을 때 다음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점화식은 n 3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요? an 값을 an-3이랑 an-4로 표현해보세요. 직접 대입하라는 얘기네. a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단계에 있는 것과 그 전 단계에 있던 녀석은 세배한 녀석인데 an-1의 값은 그 전 단계에 있는 녀석과 그것보다 한 단계 또 앞에 있는 거에 세배한 거죠. 일단 이것부터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an-는 4개로 바뀌나요? 그 다음이 3, an-는 하나만 있는 거죠. 다시 an-2의 값이 뭔가 잘못 쓴 느낌인데 an-2의 값은 an-3 더하기 이거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4배 해주게 되면은 4인데 뒤에 거 3이랑 더했더니 7인가요? 그 다음이 4배 했더니 요게 지금 답이에요? 2-3번은 방금 전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4의 배수를 대입하게 되면 7의 배수인 걸 수학적 변화법으로 증명하세요. A4의 값이 누군데? A4의 값이 7이었나요? 그럼 K가 1이었을 때 7의 배수 맞죠? 두 번째는 A4K 값이 7의 배수라고 가정해야 되겠네? K였을 때 이 녀석이 7의 배수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거는 요게 필요한가요? K 플러스를 대입한 거? 근데 K 플러스를 대입한 녀석의 값은 요 녀석은 방금 전의 결과인 이걸 사용하게 되면 n값한테 4K 플러스 4를 대입했습니다. 4K 플러스 4를 대입했으니까 4K 플러스 4에서 3을 빼면은 4K 플러스 1 4K 플러스 4의 값을 대입했더니 그런데 이거 자체가 7의 배수인가? 이 7 때문에 7의 배수 앞에 거는 뒤에 건 이게 방금 전에 4의 배수라고 7의 배수라고 가정했나요? 그럼 7의 배수 더하기 7의 배수니까 얘는 7의 배수가 맞아요? 그럼 K번째 게 7의 배수일 때 K 플러스 1번째 것도 7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 녀석의 값은 무조건 7의 배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여러분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주머니에 1, 2, 3이라고 하는 주머니 번호가 있고요. i번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값은 6분의 i입니다. 1번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값은 6분의 1, 2번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값은 6분의 2, 3번 주머니는 6분의 3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공이 들어있는데 1번 주머니 속에는 파란색 3개, 빨간색 5개, 흰색 2개, 전체 10개의 공이 있고요. 그 다음은 3, 3, 4, 10개, 6, 2, 2, 10개 있습니다. i번 주머니 i가 선택된 사건이 ai로 정의할 거고 파란색이 뽑힌 사건을 b, 빨간색은 r, 하얀색은 w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이미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주머니에서 이미 하나의 공을 꺼내는 게 2번이고요. 주머니 상관없이 파란색이 뽑히는 건 1점, 빨간색이 뽑히는 건 5점, 흰색이 뽑히는 건 8점입니다. 1, 2, 3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고 선택된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선택할 겁니다. 이건 다른 경우네. 2번 경우와 4번 경우는 방법이 다른 거지? 주머니 1, 2, 3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주머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값은 확률을 1, 2, 3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했을 때 선택된 주머니에서 임의공을 꺼낸 사건의 확률과 각 주머니가 선택된 확률로 표현할 겁니다. 마지막 5번은 별말 없는 것 같고요. 먼저 3-1번부터 풀겠습니다. 1, 2, 3, 5를 활용해서 4번 경우를 적용하지 마세요. 1, 2, 3, 5를 적용해서 각각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을 뽑는 사건에 대한 확률의 값을 구하시고요. 한 개 공을 뽑았을 때 받는 점수를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보세요. 각 주머니에서 파란색, 빨간색, 흰색을 뽑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1번 주머니에서 파란색을 꺼낼 확률값을 구해보려고요. 지금 9개 확률을 구하는 거야? 1번 주머니에서 파란색을 뽑는다고 하는 거는 뭐지? 1번 주머니를 선택하고 그리고 파란색을 뽑는 건가? 그 녀석은 1번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과 1번 주머니를 선택한 상황 하에서 B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을 선택할 확률값을 곱한 게 이거네요. 1번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값이 뭔데? 근데 파란색을 뽑을 확률값은 한 개를 뽑을 거라서 10개 중에 파란색이 3개 있다고요? 그럼 이 확률값은 20분의 1인가? P 1번 주머니에서 파란색이 아니라 이번에 빨간색 6분의 1 곱하기 10분의 5인가요? 약분하면 몇이야? 1번 주머니에서 하얀색을 뽑을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10분의 2 30분의 1 이런 거 9개를 다 계산하려고 2번 주머니에서 파란색 2번을 뽑을 확률의 값은 6분의 2 파란색 뽑을 확률의 값은 10분의 3인가요? 얘가 10분의 1 2번 주머니를 뽑고 빨간색 6분의 2 곱하기 10분의 3 똑같이 10분의 1 그 다음이 2번 주머니에서 하얀색 6분의 2 곱하기 10분의 4 몇이야? 30분의 4? 15분의 1인가요? 15분의 2 마지막이 3번 주머니를 선택하고 파란색 6분의 3 곱하기 10분의 6 3번 주머니 빨간색 6분의 3 곱하기 3번 주머니에서 흰색 6분의 3 곱하기 이 전체 확률의 값을 다 더한 게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나오겠지? 그 확률값은 구했는데 한기공을 뽑았을 때 받는 점수에 대해서 확률 목표표를 조사하세요. 점수가 지금 파란색이면 몇 점 받는다고? 파란색이면 1점이야? 빨간색이면 흰색이었을 때 8점을 몇 점 받습니다. 문제는 점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라고요? 점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점수의 종류는 확률 변수 x라고 했나? 그런 말 안 했네. 점수의 값 밑에 2번 문제가 한계공을 뽑았을 때 받는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으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1점을 받을 수도 있고 2점을 받을 수도 있고 3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1점을 받을 확률값은 3개 파란색 다 더하면 되겠네. 20분의 1, 20분의 지금까지 20분의 3 지금까지 20분의 6이니까 20분의 9인가요? 그 다음이 12, 이거 통방이 귀찮은데 12분의 1하고 10분의 1하고 10분의 1 5분의 1 더하기 60분의 17? 1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60분의 17 맞아요? 네. 그 다음 3이 될 확률값이 30분의 1, 30분의 4 지금까지 30분의 5 30분의 3, 30분의 8? 통분해서 진짜 1인지 확인해 봅시다. 60분의 18, 17, 60분의 16? 60 안 나오지?
60분에 17을 더하기를 잘못했나?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60분의 12, 60분의 5, 12 더하기 5. 맞는데? 35 더하기 16이면 택도 없잖아. 60 안 되잖아. 몇이 빠지는 거야? 아씨,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는데, 지금? 3개, 5개, 2개, 3개, 3개, 4개, 6개, 2개, 2개. 어디, 왜? 어디가? 가운데? 20분의 9가 아니라고? 39, 27. 그럼 맞아? 44 더하기 16, 60 맞네. 아유, 깜짝이야.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기대값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x가 1, 2, 3이 아니라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60분의 첫 번째가 27, 85, 128, 112 더하면 244?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으로 구할까 그냥? 편차 값을 구할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에 평균을 구한다면 평균 제곱을 빼야 되는데 편차 값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요. 귀찮아서요. 편차 값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거든. 이것들이 지금 편차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제곱한 것들과 확률 값을 곱하려고요. 9 곱하기 27. 그 다음이 1 곱하기 17. 16 곱하기 16.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했습니다. 그럼 다 더하면 몇이야 또? 17 더하면 260. 260 더했더니 500? 516? 문제가 구하는 게 표준 편차의 분산이래? 약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을 뭘로 하냐? 2로 약분했습니다. 30분의 258? 또 2로 약분했더니 15분의 129. 129면 3의 배수가 맞나? 3으로 약분했더니 5분의. 네, 얘가 분산입니다.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1번, 4번, 5번을 활용해서 임의로 뽑은 공이 파란색 1개, 흰색 공이 1개였을 때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두 개를 뽑은 게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그런데 사건 2를 1번에 정의한 사건들로 표현하고 1번에서 정의한 사건들로 표현하라고? 1번에서 뭐라고 정했는데? 그리고 1번에 정의한 사건들로 표현한 다음에 파란색 1개, 흰색 1개를 임의로 뽑았을 때 선택된 주머니가 3번이었을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 1에서 파란색 1개랑 흰색 1개 이렇게 뽑을 확률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주머니 1을 선택할 확률값은 6분의 1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개 중에 뽑는 거야?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근데 파란색이 제일 처음 몇 개야? 2개였나? 파란색이 3개? 3개 중에 하나의 파란색을 뽑고 흰색은? 이게 지금 1번 주머니에서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뽑을 확률이죠? 그럼 6 곱하기 45분의 6인가?
이런 거 맞아요? 주머니 B에서, 주머니 2에서 파란색 한 개, 흰색 하나 뽑을 확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2를 선택할 확률값은 6분의 2고요. 10개 중에 2개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36이야? 334? 그럼 3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그럼 45분의 12, 45분의 4? 주머니 3에서 6분의 3으로 주머니 3을 선택했습니다. 10개 중에 2개 뽑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흰색이, 그럼 45분의 10인데 약분했더니 45분의 6? 이게 3개 더한 게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뽑는 확률이죠. 3개 더한 게 45분의.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분자에 쓰라고요? 네, 세 번째 거 45분의 6을 쓰라고요? 자, 그 다음 덕성여대 2019년 기출문제로 왔습니다. 2019년 덕성여대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는 벡터 문제에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래 그림과 같이 해안으로부터 수직거리가 6km만큼 떨어져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은 지금 밑에 점선이 해안이고요. 중간이 바다고 여기 위에 색깔 있는 게 섬인 것 같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가스관을 설치하는 비용은 킬로미터당 P1입니다. A에서 D까지는 P1인 것 같고요. 바다 밑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킬로미터당 Q1입니다. D에서 B까지가 아마 해저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Q1이 됩니다. C라고 하는 지점을 B점에서 해안에 들인 순회 발이라고 한다면 AC의 길이의 값은 9입니다. 가스관 설치 방법은 해안선을 따라서 A에서 C 위에 임의점 D점까지는 연결하시고요. D부터 B까지는 직선거리를 또 연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가스관이 깔리는 경로입니다. 총 설치 비용을 T1이라고 한다면 CD 길이의 값을 X라고 놓는다면 여기 길이의 값은 9-X가 일 테고 비용의 값을 계산하세요. 그럼 여기 거리가 필요한 건가요? 여기 거리의 값이 X제곱 플러스 36이죠. 자, 그럼 비용 T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T의 값은 9-X만큼은 가격이 P1이라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6이라고 하는 길이는 가격이 Q1이었습니다. 해저로 가니까요. 그 T의 값을 X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하세요. 끝났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미분하시라고요. 도함수의 값을 구하시고요. 도함수가 빵 되는 그 값을 갖다 구하세요.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필요 없다고? 그냥 빵 되는 것만 구하라고 X의 값은. 근데 0부터 9까지 범위에서 T에서 그 값을 가지기 위한 PQ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자, 지금 2-2번 때문에 도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dx분의 dt의 값을 구하는 중이고요. x로 미분했더니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p인가? pq의 값은 상수입니다. 돈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루트의 값을 미분했더니 2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속미분한 게 2x? 2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빵 나온 게 필요합니다. 통분했습니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마이너스 p 곱하기 루트 요 값이 빵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qx라고 하는 값이 p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6이어서 양변 제곱했더니 q제곱 x제곱의 값이 p제곱 x제곱 36p제곱입니다. 그럼 이항해 준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겠네? x의 제곱의 값은 q제곱 빼기 p제곱분의 36p제곱인가요? 우리는 x값이 알고 싶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x의 값은 루트
q제곱 빼기 p제곱분의 분자의 값은 6p인가?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반드시 q의 값이 p 값보다 커야 존재하는 거 아니야? q의 값이 더 작아버리면 이게 음수가 되고 제곱한과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리고 돈이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건데 그런 x의 값이 이제 구하긴 했어. 그런데 문제에서 구한 건 0부터 9 사이 값이 얘가 0부터 9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당연히 0보다 큰 거지. 이것만 안 좋아하면 0보다 클 건데 9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지금 풀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한 번 더 풀란 얘기네. 루트 q제곱 마이너스 p제곱분의 6p의 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을 만족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결국 pq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값을 가지기 위한 pq의 관계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인 거네. 약분했고 곱한 다음에 제곱했습니다. 이항하면은 이건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PQ의 관계가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뿐더러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네?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 이거를? Q제곱 P제곱 루트를 씌워 마라.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를? 루트를 씌우면 3분의 루트 13p의 값보다는 q의 값이 더 커야 돼요?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 0보다 크면서 p의 값은 루트 13분의 이렇게 쓸까? 유리화해서 쓸까 답을? 0p 13분의 3루트 13q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만족했을 때가 0과 9 사이에서 그 값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4000하고 5000이었을 때 t의 값이 극값을 가진 x의 값을 풀이와 함께 설명하세요.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구만. 5000에서 4000을 빼면 뭔데? 5000제곱에서 4000제곱 3대 4대 5? 5000제곱에서 4000제곱 빼면 3000제곱이네. 그럼 분모의 값 3000이네요. 그럼 x의 값은 3000분의 6p니까 3000분의 24000? 그래서 이건 8이라고요? 그런데 극값이 최소가 되는 이유를 이 극값이 최소인 이유? 극값이면 8 대입한 함수값이잖아. 그때가 이기도함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이때가 최소라는 얘기를 이때 최소라고 얘기하려면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 이기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극소일 테니까. 한 번 더 미분하세요. 어딨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라고요? 자,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p의 값은 미분하면 지워지잖아. 몫의 미분법을 쓰려고 합니다. 분모값을 제곱했습니다. qx의 값은 미분했더니 q 루트 2루트 x 제곱분의 2x니까 약분했으면 2는 약분했습니다. 미쳤죠 내가. 분모는 그대로 써야 되죠. 그 다음 빼기 qx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2x인데 x만 남아요?
맞죠, 이제? 그럼 따라서 이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36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분자의 값은 통분했더니 q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6q 마이너스 qx의 제곱인가요? 그런데 이 값이 x한테 대입하는 게 0부터 9까지 대입하는 거잖아. x의 값은 0이 될 수? 0이 돼도 상관없지. 어차피 분모의 값은 양수죠. 분자의 값은 q의 값도 양수였죠. 그럼 이 값은 양수인 게 확실한가요? 이동수의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 최소고요. 그때 최소 비용의 값을 구하시라고요. 최소 비용의 값을 구했습니다. 최소 비용은 8만 대입하면 돼요. 8을 대입했더니 아까 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8 대입하게 되면 앞에 건 P, 뒤에 거는 10Q? 그래서 P 플러스 10Q가 답이네요. 근데 P의 값이 몇이라고요? 네, 54,000원이 최소 비용이네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서 아래 물음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져 나온 눈의 숫자를 A라고 한다면 좌표 평면의 P점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할 겁니다. A가 4 이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5 이상이면은 X축 방향 1만큼 이동. 그럼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네. 그런데 홀수였을 때는 아래로 갈 거고 짝수였을 때는 위로 갈 겁니다. 근데 세 번이 이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4보다 큰지 4 이하의 숫자인지 5 이상의 숫자인지 확인해야 되고 짝인지 오른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물체의 움직임 이렇게 해서 갑시다. 물체의 움직임은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원점에 출발할 때 처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갈 확률의 값이 뭐야? 이렇게 가려면은 오른쪽 가는 거기 때문에 5 이상의 숫자 나와야 돼. 그리고 5 이상의 숫자인데 위로 가려면 짝수가 나와야 돼. 5 이상의 짝수가 누군데? 그래서 이거는 1, 2, 3, 4 중에서 6이 나왔을 때만 이렇게 가요. 왼쪽 위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는 게 4 이하여야 되는데 위로 가려면 짝수여야 돼요. 4 이하인 짝수. 이렇게 가려면은 왼쪽 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밑으로 가려면은 4 이하의 홀수. 오른쪽 밑으로 가려면은 5 이상의 홀수. 이 확률로 좀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3번 시행할 겁니다. 3번 시행해서 점의 좌표, 도착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건데 3번 시행해서 1,3으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1,3으로 도착하려면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입니다. 1번이 몇 번 나오고 2번이 몇 번 나와야지 여기에 도착하죠? 1,3에 도착하려면 위로만 이동해야 되잖아. 1,3에 도착하려면은 이거 1번이 2번, 2번이 한 번 나와야지 1,3에 도착하나? 그 확률값을 구했습니다. 그 확률이 뭔데요? 3번 중에 2번을 6분의 1 확률로 2번을 이동해야 되고 6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36분의 1인데 3 곱했으니까 12분의 1? 12분의 1한테 3분의 1 곱했으니까 36분의 1. 그 다음 3-2번으로 갔습니다. 3-2번은 P,Q라는 도착하는 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서 x는 1과 만날 확률의 값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1사분면에서 x는 1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1사분면에서 x는 1하고? 그럼 도착점의 좌표가 1,1로 도착할 수 있나? 도착점의 좌표가 P점 좌표가 1,1이거나
또는 도착점의 좌표가 1,3이었을 때만 만나는 건가? 1,2는 나올 수가 없지. 3번 이동해서. 3번 이동하게 되면은 도착점의 좌표는 x좌표든 y좌표든 다 이런 값만 낼 수 있어. 계속 위로만 3번 가거나 계속 아래로만 3번 가면은 x좌표, y좌표의 값은 플러스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고, 위로 2번 아래로 1번이었을 때가 플러스 1, 위로 1번 아래로 2번이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이거든.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y좌표의 값이 1사분면에 있는 1사분면에서 x는 1하고 만나는 경우는 1사분면에서 x는 1과 만나는 경우는 이 두 점으로 도착할 때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요거는 확률이 36분의 1인 거 구했잖아. 그럼 지금 1,1로 도착할 확률만 구해서 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1,1로 도착할 확률값 일단 구하려고요. 1,1로 도착하려면은 1번이 몇 번, 3번이 몇 번이야? 1번이 2번, 3번이 1번인가요? 다른 걸로는 못 가나? 1,1로? 1번 한 번에, 2번 한 번에, 4번 한 번이면 안 되나? 1, 2, 4번이 한 번씩 나오면 안 돼? 되죠? 아니 2번과 4번은 서로 이동이 상쇄되니까 1, 2, 4가 나와도 1,1로 가는 것 같은데? 내 말 지금 드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또 있나? 더 이상 없나? 자, 첫 번째 1번이 2번, 2번이 한 번 나오는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3번 중에 2번이 6분의 1의 확률로는 2번, 6분의 2의 확률로는 한 번이라고요? 또는 1번, 2번, 4번이 나오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1번, 2번이 나오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서 일단 확률의 값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계산한다면 이 세 확률의 값이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없죠? 그게 3팩인 것 같습니다. 순서 바꾸는 거. 앞의 확률의 값은 36분의 1과 똑같나? 뒤의 확률의 값이 6 약분하면 36분의 2? 그럼 36분의 3이네요? 그게 P 1,1과 P 1,3을 더했으니까 36분의 4여서 9분의 1인가요? 자,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P점 도착점 좌표가 1과 Y의 값 0보다 같은 부분에서 만나는 사건이 A 사건입니다. 그럼 도착점의 좌표가 1,1로 도착하든지 마이너스 1,1로 도착했을 때가 Y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원 위의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 A 사건이고요. 1사분면에서 X는 1과 만나는 사건이 B 사건이라면서요. B 사건 우리가 방금 전에 3-2에서 구했던 거 아니야? 이게 B 사건입니다. 그때 A 사건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값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독립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게 누군 줄 알아요? 이건가요? 그 값도 알고 있나요? 36분의 3이어서 12분의 1이죠. A 사건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값이 이건가요? 얘를 구하려면 PA분의 PA 유집합 B로 구해야 되죠? 그럼 PA의 값을 구하려면 요거 하나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걸 지금 구하려고요. 마이너스 1,1로 도착하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도착하려면 마이너스 1,1로 도착하려면 이거 2번, 이거 1번 또는 1번, 2번, 3번 한 번씩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 P 마이너스 1,1로 가려면 확률의 값이 3번 중에 2번은 6분의 2 확률로 2번, 6분의 1 확률로 1번
또는 순서는 상관없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앞에 거는 3 약분하면은 2분의 1, 2도 약분하면은 36분의 2인가? 뒤에 거는 36분의 4 6분의 1인가요? 자, 6분의 1이니까 자, 분모의 값은 P의 A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 두 개? 요게 36분의 3? 방금 했던 게 36분의? 근데 분자에 들어갈 건 교집합이라며. 교집합의 값은 12분의 1이에요? 그럼 9분의 3, 3분의 1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확률의 값은 구했어. 구했고 독립인지 여부를 따지라며. 독립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요? PA 교집합 B의 값은 12분의 1이었다고요? PA 값이 누구라고요? PA 값이 9분의 1이었다고요? 아니, PA가 9분의 1 아니지. PA는 36분의 9여서 4분의 1. 근데 PB의 값은 얘가 9분의 1이었다고? 네. 네. 10, 34가 어디 있어? 36을 아, 선생님 36인데 오타 친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그럼 P 곱하기 PB의 값이 36분의 1이어서 교집합과는 같지 않나요? 그럼 사건 AB의 사건은 뭐라고요? 종속사건이고 독립사건 아닌 거죠? 서로 독립인지 따지라고 했으니까 독립이 아니다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2020년 덕성여대 문제. (2020년) 덕성여대 모의고사입니다. 모의 논술이고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지수함수 2x, 로그함수 lnx, 그리고 점의 좌표가 2의 제곱, 2의 제곱이 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고요. 그때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넓이의 값 S1부터 S5까지 넓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선 한 개 알려줍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알려주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점 좌표가 누구지? A점 좌표의 값이 누구예요? 뭘 대입해야지 2의 제곱이 나와요? 2 대입해야 돼요? B점 좌표의 값은 누구예요? 2제곱을 대입하면 2가 나온다고요? 두 함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문제가 좀 넓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S1에 핀을 던져서 꽂히면 S1은 1점, S2의 값은 S5에다도 꽂히면 1점, S2의 값은 뭔가 이상하다. S1의 값이 3점이야? S5의 값이 3점이에요? S2에 꽂혔을 때가 1점, S3에 꽂혔을 때는 2점, S4에 꽂혔을 때가 5점을 획득할 겁니다. 그런데 영역 바깥쪽에 꽂히면 빵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지 AB를 연결한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AB를 연결한 선은 기울기가 몇이에요? A점과 B점의 좌표는 서로 역함수에 있는 점이고 서로 대칭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누구냐고요? AB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라고 쓸 거고요. A점 좌표를 지나야 되니까 2 대입하면 2제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대입했을 때 2제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선 AB 방정식은 그것만 서술하면 될 것 같은데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B 두 점 사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의 좌표 A점을 이용해서 직선 구했습니다. 핀을 한번 던져서 받는 점수를 X점이라고 한다면 X의 확률 분포의 값이 필요합니다. 확률 분포의 값을 구하려면 넓이 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S1 넓이하고 S5 넓이는 똑같나요? 그 넓이의 값은 로그함수 가지고 구할까? 교점 좌표의 값 1부터 여기가 2제곱까지인가요? 1부터 2제곱까지 lnx를 적분하는 사이 값이 S1과 S5의 넓이입니다. 이 넓이의 값은 서로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넓이가 똑같다고 서술하셔야 되고요. 적분했습니다.
2제곱 대입했더니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가? 그러면은 2제곱 플러스 1이에요? 두 군데 넓이의 값은 2제곱 플러스 1. 전체 면적의 값은 2의 4제곱인가요? 그 다음 넓이 구할 수 있는 녀석은 S3하고 S4의 넓이를 더한 녀석은 삼각형인가요? 밑변 길이 값이 몇인데요? 이게 삼각형 넓이죠. 그런데 S4의 넓이 구하려고요. S4의 넓이는 여기 한 변 길이는 또 누구야? 2점 접이 필요하죠. 절편값이 누군데요? 2제곱 대입하면 누구예요? 2제곱 마이너스인가요? 한 변 길이가 몇이라고요? 그래서 넓이의 값도 인가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내가 지금 S3이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누구야? 2분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2를 뺀다는 건 2분의 4를 빼야 되잖아. 2분의 4는 지워지나? S3과 S4의 값 넓이도 구했습니다. 그럼 S2의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지금 구했던 넓이의 값을 다 빼야 돼? 이거 2개 빼야 되죠. 그 다음에 4도 요거 뺄까 그냥? 맞게 썼나? 산수를 하면 넌 누구니? 2분의 1, 2의 4제곱을 뺐으니까 2분의 1, 2의 4제곱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제곱 그건 지워져요? 상수항의 값이 플러스 2 플러스 2 4 맞게 구했겠죠? 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획득하는 점수의 값이 확률 변수 x입니다. 점수의 종류에는 1점, 2점, 3점, 5점 있었나요? 확률 표현이 좀 그지 같네. 1점을 획득하려면 S2의 넓이야 되잖아. S2의 넓이의 값이 2의 4승분의 2분의 1 2의 4승 마이너스 한가요? 2점을 획득할 때가 S3? S3의 값이면은 2의 4제곱분의 2분의 1 2의 4제곱 마이너스 2제곱 3점을 획득하는 값은 2의 4제곱분의 S1과 S5 2제곱 플러스 2예요. 5점을 획득하는 값이 2제곱분의 2 4제곱분의 넓이가 4였나? 2였나? 분자의 값을 싹 다 더한 게 2의 4승이 맞아요? 맞죠? 확률값 총합은 1입니다. 확률 분포는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휴, 그지 같은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2의 4제곱분의 2분의 1 4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4 2제곱 플러스 6 2제곱 플러스 6 그럼 2의 4제곱분의 2분의 3 2의 4제곱 어떻게 더 이쁘겠어? 이게 답이라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문제 2번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은 왼쪽으로 볼륨 포물선이어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덕성여대 실제 기출문제 2020학년도 기출문제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문제니까 첫 번째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덕성여대도 기하 시험 안 나오죠 이번에.
다음에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최초의 한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a짜리였습니다. 정사각형 OABC의 길이는 a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요게 제일 밑에 거. 그런데 반지름 길이가 지금 몇 짜리죠? 반지름 루트 2a짜리 a 루트 2가 반지름. 그럼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 바깥쪽에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한 변의 길이의 값이 a 루트 2라고요? 그럼 이번에 대각선 길이는 몇인데요? 5에서 b1까지 길이는 2a? 그럼 여기는 길이의 값은 2a겠네요? 아닌가? 여기가 아니죠. 이만큼의 길이의 값이 2a입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 길이의 값은 또 2 루트 2a인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리는 모양이야. 그렇게 계속 반복할 건데 문제에서는 D1과 D2의 좌표를 원의 방정식으로 활용해서 구하세요. 왜? 구태요, 왜? 그냥 대충 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먼저 D1이라는 점의 좌표. D1이라는 점의 좌표는 어떤 원과 어떤 원의 교점이야? D1은? 첫 번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A 루트 2짜리 원인가? D1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2a. 이 원과 중심이 A 루트 2 그리고 반지름이 A 루트 2짜리 원 이 둘의 교점 좌표를 구하라고요? 원의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니까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앞에 거에 뒤에 거 빼려고요. 앞에 거에 뒤에 거 빼면은 요거만 하고 다 지워지나? 맞아요? 그럼 2의 값 약분하고 a도 약분했더니 x의 값은 요게 x의 값이네요. 그럼 D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x좌표의 값은 2분의 루트 a입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2분의 a제곱. 그럼 뒤에 건 2분의 3a제곱. 2분의 3a제곱이니까 유리화했습니다. D1 값은 구했습니다. 그럼 D2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D2 값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여기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2라고요? 너희는 원의 방식 똑같이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 난 귀찮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여기랑 일치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거든. 그래서 2a의 절반인 a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a면 여기가 지금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인가? 1대 루트 3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실수배 몇 배를 준 거야? x좌표는 루트 1을 곱해준 거야? y좌표는 뭘 곱한 거지? y좌표도 루트 1을 곱한 건가? 계속 우리 루트 2 곱한 거였잖아. 한 변길이 루트 2 곱하고 또 한 변길이 루트 2 곱하고 계속 그런 식이었던 거잖아. 그럼 D점 좌표도 계속 루트 1을 곱하는 과정인 거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건 DN의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D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나 지금 DN 값 구하고 있습니다. 초항의 값은 2분의 루트 A, 공비는 루트 2. 그러면은 일반항이니까 2분의 루트 2 A 곱하기 루트 2의 n-1승 2분의 루트 6 A 곱하기 루트 2의 n-1승 이게 지금 DN이라는 점인데 그 DN이라는 점의 좌표가 이 3차 함수 위에 있을 때 이 3차 함수가 DN을 지나는 n값을 구하세요. 여기 3차 함수한테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y의 값이 64a 제곱분의 루트 3 x세제곱 이걸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세요. 아이고야 64a 제곱 y하고 루트 3x 3층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y좌표를 대입했더니 a는 3개 64하고 약분했더니 32 루트 6 남는 녀석은 또 누가 남아? 루트 2에 오른쪽은 3번 곱하라고 이거 3번 곱했더니 4분의 루트 2 3번 곱하면 4분의 루트 2 근데 루트 3을 곱했으니까 4분의 루트 6 a의 세제곱 루트 2에 3n 마이너스 3승 그러면 a는 3개 지워지고 루트 6도 지워지고 4배 했더니 128 오른쪽은 루트 2에 그게 2의 n-1승 이건 2의 7승이잖아 n값은 세 번째 거는 호 CD라는 호랑 X축과 Y축 그리고 D1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제시문 2를 이용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역의 넓이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원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구라고요? 중심점 0,0이고 반증 길이의 값이 A로 T가 되는 이 원이야? 이 원을 이 부분의 곡선을 0부터 2분의 루트 A까지 적분하라고요? 꼭 정적분 이용하라고 하네. 정적분 이용 안 해도 되는데. 그지? 여기가 지금 60도고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는 30도짜리 부채꼴이니까. 그죠? 식만 써놓은 다음에 그냥 사기쳐도 되겠다. 일다의 3번 문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2a제곱이니까 y의 값은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가요? 넓이의 값은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루트 a까지 이 무리함수의 값을 적분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적분은 특수치환이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x의 값을 뭐라고 치환하는데요?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x의 값을 뭐라고 치환할 건데요? 세타의 범위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양변 미분했습니다. dx의 값은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0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세타의 값은 빵인가요? 2분의 루트 a 값을 대입하면 약분하고 사인값 2분의 1 나와야 돼? 사인값 2분의 1 나오면 6분의 파인가? 루트 속에 있는 값을 치환하겠습니다. 2a제곱, x의 제곱의 값은 2a제곱 사인제곱 dx 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럼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지금 2a제곱이 밖으로 나가면 루트 2a? 루트 a 두 개 있습니다. 2a제곱은 실수배 내보냈습니다.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루트 속에 있는 게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여기도 코사인, 코사인 제곱 이제 코사인 제곱만 적분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주여가 코사인 제곱 적분 어떻게 해요? 반각 공식 사용합니다. 반각 공식이 누군데요? 자, 적분하려고 합니다. 2분의 1 적분했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값을 적분하게 됩니다. 속미분함과 연산 거꾸로 했고요. 거기다 지금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분의 파이 대입하겠습니다. 앞에 건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될 때는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빵 대입하면 둘 다 빵인가요? 이거 더 이상 이쁘게 어떻게 써요? 이걸 답이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산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 30도짜리 부채꼴과 60도짜리 직각삼각형 넓이를 검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기하의 문제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거가 여기까지 다 한 건가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잠깐 치과 갔다 와야 돼.